자, 히든 종목 0.14%까지 보합권까지 올렸습니다. 자, 5일 전에 회복시키게 된다라면은 오늘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내일 쪽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주목을 해보자. 자, 반갑습니다. 알파프로 가족 여러분, 정태근 전문가입니다. 자, 두 번째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방송 종목은 애증의 종목입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의 애증의 종목이고요. 여기 계시는 서정진 회장의 또 애증의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말미에 히든 종목 점검도 해볼 거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방송을 보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라면은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종목 셀트리온 헬스케어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차트 바로 보면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저는 개인적으로 셀트리온보다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좀 더 애정이 가더라고요. 그 이유는 없어요. 아마 그냥 뭐 사람이 좋은데 이유가 있겠습니까? 뭐 벤츠가 좋은데 이유가 있겠습니까? 벤츠니까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니까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설명드리고 싶은 구간은 어디부터냐면은 2019년 이제 8월 달부터 추세가 좀 전환이 됐는데 요 이후부터 한번 말씀 좀 드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차트 좀 잘라가지고 이렇게 좀 보게 되면, 자,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상승을 한 계기는 이제 요 구간입니다. 2020년 들어와가지고 초기에 코로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그렇게 크게 주가에 영향을 받지는 않았어요. 받지는 않았었고요. 코로나가 발생이 되게 되면서 그 이후에요. 코로나 항체 치료제. 그러니까 요거는 증상 치료제라기보다는 항체를 직접적으로 투여를 해서 중화항체를 직접적으로 몸속으로 투여를 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중화시켜버리는 그런 치료제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렘데시비르라든지 저번 신풍제약에 했던 피라맥스라든지 이거와는 조금 내용이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일단 상승했고요. 그러면서 연구개발이 진행이 되고 이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소멸이 됐죠. 소멸이 되게 되면서 조정을 보이다가 이제 조건부 허가를 통해서 치료제로 투입이 되게 되면서 급등을 하게 됩니다. 참, 요정도 시가총액의 종목도 이런 이슈에서 움직인다라는 건 상당히 좀 안타까운데, 뭐 어쨌든 뭐 트럭시마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도 이제는 독감처럼 계절병으로, 그러니까 토착병으로 계속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대한 앞으로 치료제에 대한 어떤 수요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일단 좀 부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코로나 이슈로 해서 계속해서 주가 상승이 나왔었다는 겁니다. 자, 조건부 허가가 진행된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유럽에서도 이제 허가 소식이 나왔었지만 주가가 턴어라운드 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 코로나 이슈가 지금 가격 5만원대부터 17만원대 300% 이상, 조금 디테일하게 보면 320% 정도 급등을 하게 되면서 어쨌든 그 그러니까 허가라는 공통점을 보게 되면은 국내 조건부 허가든 유럽의 판매 허가든 허가라는 어떤 공통 분모를 보게 되면은 이 허가에 대한 어떤 이슈는 충분히 많이 반영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가 반등이 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중요한 건 13만원대에서 좀 지지력을 보이려고 했는데 공매도 재개에 대한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또 14만원대에서 10만원대까지 하락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공매도 때문이 아니라 공매도가 발생될 것이라는 걱정 때문이에요. 이게 똑같은 말 같지만 한 끗 차이입니다. 공매도가 직접적으로 실행되는 거 하고요. 공매도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는 걱정 때문에 일단은 한 대 카운터 펀치를 맞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 반등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공매도에 대한 부분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이 셀트리온 그룹의 본질적인 어떤 가치를 될까요?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가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차트를 좀 늘려서 보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이 원래 추세로 들어가냐,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자, 선을 한번 그어보게 되면 이렇게 돼요. 굳이 한번 선을 보게 되면 이런 추세가 있거든요. 원래 셀트리온의 상승 추세는 이게 맞다라는 겁니다. 원래 셀트리온의 상승 추세는 요거예요. 요건데 여기서 한번 오버슈팅이 된 거고요. 코로나 그 조건부 허가 때문에 조건부 허가 그 이슈 때문에 오버슈팅이 된 거고, 그리고 이 공매도 때문에 여기서 과매도가 좀 나왔다는 겁니다. 과매도. 그렇기 때문에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이 13만원을 회복시키면서 원래 추세로 들어가냐가 상당히 좀 중요한 관건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적인 부분을 좀 보게 된다라면은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추세 안으로 13만원대 안으로 그 13만원대 구간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원래 이 추세로 들어가냐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라면은 너무나 당연히 얘기지만은 저는 하락으로 계속 하락이 좀 지속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공매도 이슈가 없었다라면은 이 추세가 깨질 이유도 없었습니다. 원래는. 그래서 이 공매도 이슈가 좀 완화가 되게 되면서 주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 주가 반등이 어쨌든 앞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본질적인 가치, 이 부분을 찾아가야 됩니다. 기존의 트룩시마라든지 램시마지 이런 그 바이오시밀러 가치요. 그래서 이제부터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 13만원대 회복이 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요 기사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서울경제에서 5월 28일 날 나온 메리츠증권 리포트, 이 기사가 있는데, 자, 2분기 트룩시마 수출 정상화, 그리고 레키로나주가 그 코로나 치료제입니다. 유플라이마,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북미양 트룩시마 공급 계획을 조정하며 실적이 부진했다. 시장 전망치인 3,748억을 4.9% 하회를 했고, 트룩시마의 일시적인 매출 감소가 실적 부진의 원인, 북미 트룩시마 매출이 예전 수준으로 정상화되며 신제품 유플라이마의 매출 성장도 기대가 된다.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은 트룩시마 같은 경우에 램시마가 트룩시마네요. 유럽 같은 경우는 이 램시마의 점유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점유율 높이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기존 제네랄 같은 경우 기존 제네랄 쪽에서 미국 같은 로비가 상당히 좀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 로비 와의 어떤 로비로 인한 어떤 경쟁을 좀 뚫는 게, 기존 어떤 기득권을 뚫는 게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려움을 좀 갖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이 트룩시마를 등재를 시키게 되면서, 그러니까 트룩시마를 사용할 수 있게 보험 처리를 해줄 수 있게 등재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사보험의 영역이 좀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어떤 점유율 확대, 그리고 그로 인한 또 실적 증가세, 이런 부분도 좀 봐야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셀트리온의 실적이 나쁘진 않은데, 어쨌든 이 코로나 이슈, 그러니까 본질적 가치가 아닌 코로나 이슈 때문에 주가가 좀 오버슈팅 됐고, 거기에 어떤 소멸 과정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실적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죠. 단지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굳이 꼬집어 보자면은 828억에서 3,600억, 거의 400% 이상 성장을 했죠. 420%, 한 30% 이 정도 성장을 했죠. 그리고 나서 지금 보면 50%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얼마만큼 성장하냐가 상당히 중요한 거랍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굳이 주가가 안 간 이유는 또 이런 이유들이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정의를 하자면은 어쨌든 코로나 이슈로 해서 상대적 급등이 나왔는데, 이 급등 현상이 좀 해소가 되고 이제 다시 본질적 가치를 찾아가야 되는데, 그 분기점이 될 만한 가격대가 어쨌든 13만원이다 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서 히든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든 종목 0.14%까지 보합권까지 올렸습니다. 요 회사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방송에서 스펙 방송을 말씀드리면서 끝에 히든 종목 언급을 드렸듯이 소프트뱅크와 제휴, 그리고 자회사를 통한 이커머스 진출, 사업 다각화, 이런 부분들이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보합권까지 올렸는데,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오늘 적어도 이 3일 동안의 거래량만 뒤집어 주면 됩니다. 이 3일 동안의 거래량만 뒤집어 주게 되고, 그러면서 반전의 기기를 마련하게 되면서 5일선을 회복시키게 된다라면은 오늘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내일 쪽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주목을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